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오전 2시 22분 이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비트코인 반등 상세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고요. 아까 보시면은 이제 밤 한 한국 기준으로 11시 정도부터 좀 꿈틀거리더니 자정을 기점으로 해서 큰 거래량은 어느 정도 동반한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 상승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죠. 왜냐면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엄청나게 큰 상승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3개월 정도의 이제 큰 하락 추세선을 어느 정도 깬 반등 구간이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최근에 진짜 계속해서 우하향 재미없는 장세, 거래량이 거의 죽은 그런 장세였었는데, 지금 이렇게 말아 올린 거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순수 매수 구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좀 오랜만에 이렇게 좀 바가 나왔죠. 메로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커뮤니티를 봐도 좀 환호한 느낌? 약간 가뭄의 단비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좀 좋아하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상승이 보시면은 이제 3개월 정도 11월부터 우리가 비트코인 전고점을 찍고 하락을 했었죠. 근데 그 전고점을 찍은 배경에 대해서는 이제 선물 ETF 승인 시점과 맞물리면서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이런 새로운 섹터들의 이제 기존 기업들과의 어떤 협업이라든지 뭔가 이런 접점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이 6만 9천 정도 전고점을 찍고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하락을 한 그 기준을 봤을 때 3개월 정도 하락 추세선을 이제 좀 깨고 빼꼼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벽하게 지금 이거 완전히 깼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아니지만 지금 일단 4만 첫 번째 관문 4만을 좀 뚫고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직은 방심하기는 좀 이릅니다. 왜냐면은 전에도 저번 그 1월 구간에서도 어떤 무빙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뭐 39,000, 뭐 4만 굉장히 좀 강력한 지지 구간이다. 막 이렇게 말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 깨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 척 하더니 여기에서 행소같지 하면서 다시 내려오는 그런 무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좀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뭐 그래프적으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어쨌든 길게 봤을 때는 이제 찐반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좀 모자란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뭐 지금 한 달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찐반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은 뭐 또 3개월 이렇게 봤을 때는 찐반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1월에 이렇게 뭔가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이랑 뚫는 것처럼, 그러니까 전 지금 저항선을 뚫는 것처럼 무빙을 해주고 나서 그리고 다시 하락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 구간에서도 전 이 저항선인 이 구간을 지금 뚫어줬습니다만은 여기를 이제 어떻게 좀 그려 나갈지 주말 동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주말을 이제 앞두고 반등을 했다는 것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요.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에서는 기관 같은 자금들이 큰 돈들이 이제 좀 쉬기 때문에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주말이 아니라 그런 평일에 거래량이 굉장히 좀 활발히 일어날 수 있을 때 좀 뚫어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지금 분위기는 좀 괜찮죠. 그리고 뭐 말할라 했지?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숏 스퀴즈가 숏 스퀴즈까지는 아니죠. 어쨌든 숏 청산이 좀 일어났고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 이제 이게 파란색 선이 50주 이제 뭐 불마켓 선인데요. 요게 이제 대략 44,000 정도네요. 지금 기준으로. 근데 지금 이게 뭐 당장 44,000까지 뚫냐 마냐 뭐 요거를 논하기에는 아직 조금 장세가 불안정하고요. 어쨌든 44,000을 뚫기 위해서는 지금 관문 1단계 관문이 4만인 거죠. 4만 1,000 이 구간을 좀 뚫어준다면 이제 단기적으로 확실히 좀 반등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을 뚫을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뚫은 건 맞아요. 어제 그제 방송 기준으로 봤을 때도 뚫은 건 맞는데 이게 완벽하게 안착했다. 야 우리 다시 가보자. 이런 느낌으로 갈지 말지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막 나온 시점이라서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적어도 5월, 6월, 7월에 이렇게 횡보했었던 이 사이 구간에서처럼 반등을 해주려면은 지금 이 방금 봤었던 이 파란색 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좀 무빙이 나와준다면 한 2월, 3월 장세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1분기 장세를 적어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세계 좀 자본 시장이나 이런 경제, 거시적 경제랑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3월에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종료가 되고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들이 이렇게 나올 텐데 그게 과연 언제일 것이냐, 그리고 그게 지금 선반영이 돼서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좀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 판단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좋다고 보는데 이제 스탑로스 본인들만의 기준과 어떤 포트폴리오 구성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비트를 살 건지 나는 조금 더 수익률을 위해서 뭐 알트를 산다 라고 하시면은 알트 같은 경우는 또 각자만의 알트 개별만의 이제 차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스탑로스를 꼭 지켜주시면서 진입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입을 하라는 추천이 아니라 진입을 한다면은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김프 같은 경우는 이제 0%대죠. 지금 이게 밑에가 멈춰가지고 좀 뭐 오류가 난 것 같아요. 멈춰가지고 단순히 이걸로 보면은 이제 김프 0%대죠. 0%대는 굉장히 오랜만에 봅니다. 저는 역프가 계속 나오기를 좀 바랬었거든요, 사실. 왜냐면 업비트의 자금을 좀 옮겨놔가지고 일부러 좀 옮겨놔서 역프가 나오면 좋겠다 계속 이러고 있었는데 아직 역프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좀 반등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잠깐 반등에 있어서 이렇게 좀 김프가 오히려 깔아앉는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해외에서 주도하는 비트코인 장세 시세를 갖다가 한국 장세에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좀 따라가려면 그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나 지금 그러면 조금 자금을 이 암호화폐 쪽에 넣어두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이런 타이밍에 좀 옮겨두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가 뭐 엄청 많이 오르는 건 아니더라도 달러 강세로 전반적으로 점쳐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움직임이 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를 뭐 사라 이런 개념이 아니지만은 테더나 뭐 USDC로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달러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현금을 들고 있더라도 이왕이면 원화보다는 달러를 좀 들고 계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김프가 0%인 시점에 옮겨 두시고 추후에 김프가 또 붙었을 때 김프를 활용한 차익 거래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뭐 이슈가 많이 없네요. 오늘 같은 경우 좀 비트코인 위주로 많이 다뤄봤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콩즈라고 저번에 클레이튼 쪽 생태계에서 핫한 지금 거의 뭐 한국 기준으로 1위 클레이 쪽에서는 1위인데 여기에서 지금 좀 그 BAYC라든지 MAYC인가 BAYC에서 MAYC 이렇게 파생 상품처럼 냈잖아요. 막 불량 먹여가지고 2만 개로. 그러니까 그거랑 완전 비슷한 컨셉으로 갔다가 메타콩즈에서 자기네 이제 그 고릴라들을 약간 이런 식으로 새롭게 또 창조해낸답니다. 그래서 일부는 메타콩즈 기존 홀더들에게 이제 배분을 해주고 일부 같은 경우는 이제 민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16일, 2월 17일 요때 개당 300클레이 그 정도 가격에 이제 민팅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좀 검색하셔서 참가해 보시는 거 좀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메타콩즈 가격이 지금 얼마였지? 3000 클레이인가?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4000 클레이다. 4000 클레이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발표가 나고 아마 좀 더 오른 게 있겠죠. 그래서 뭐 대략 3,000 클릭이라고 가정했을 때 한 한 4분의 1? 4분의 1이나 5분의 1 정도 가격은 나올 거라고 봐요. 그래서 뭐 1000 클레이 미만 정도까지는 가격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단연코 한국 기준으로 지금 우리나라 기준으로 이제 가장 좀 그나마 커뮤니티 활성도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이끌어가는 그 팀의 어떤 정신 상태? 그런 것들이 진짜 그나마 가장 괜찮은 프로젝트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민팅 좀 추천드립니다. 뮤턴트 콩즈, 그리고 뭐 이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고 했는데 뭐 뮤턴트 버전이랑 뭐 한 개는 또 뭐였지? 하여튼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큐레도라는 이제 프로젝트에서 이거 과거에 우리 코인리스트에서 IO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죠. 그래서 큐레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큰 자금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뭐 8천만 달러였나요? 8천만, 100천만, 1000만, 800억, 한 900억, 1000억 좀 안 되는 돈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좀 큰 돈을 투자받았을 때 이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성장을 좀 하기 시작하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사라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좀 굵직한 투자를 받는, 그리고 보시면 뭐 코인베이스라든지 이런 우리가 좀 알만한 프로젝트들에서 이제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우리보다 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 기준에서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좀 눈여겨 보셨다가 추후에 이제 뭐 향후 어떻게 좀 이 전개가 되는지 그런 것들 좀 참고하실 때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좀 괜찮게 한다. 그리고 진짜 지금 뭐 추후에 메타라든지 이런 것들이 얘네 프로젝트랑 너무 일치해. 그러면 이제 그때 이런 기억들 좀 떠올리시면서 근데 매수 근거를 한 번씩 삼아 주면 좋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하시는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이슈가 나면 가격이 많이 오르죠.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네, 순간 30% 정도가 올랐죠. 그리고 전체 가격 그래프 같은 경우는 뭐 턱없이 모자라고요. 고점에 비해서. 또 얘네가 상장을 좀 늦게 해가지고 그 11월 BT 전고점 때 많이 올랐었네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제 쿠코인이나 게이트아이오에 거의 있죠. 그리고 요거를 좀 마지막으로 보고 오늘 방송은 좀 짧게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냐라고 봤을 때 이제 2013년 그리고 17년, 21년 뭐 이런 식의 사이클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제 그 사이클마다 사이클 다음 해 굉장히 저점이 왔었죠. 그래서 14, 18, 22 지금 현재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저점 사이클에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그 당시 첫 번째 사이클 2013년 사이클 지나고 2014년 하락장 때 어떤 그때 기사들이 있었냐라고 봤더니 비트코인이 아니 400달러까지 떨어졌다. 올타임 하이 기준으로 60%가 넘게 하락을 했네. 지금 400달러까지 떨어졌어 얘들아, 이런 기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4년 후죠. 4년 후 사이클 17년 사이클의 다음 해인 18년에는 어떤 기사가 있었냐라고 봤더니 아니 말이야 비트코인이 글쎄 4,000달러까지 떨어졌네. 요런 또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4년 만에 떨어졌다는 기사가 무수히 많이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1000% 상승이죠. 그리고 올해 지금 어떤 기사가 있냐, 아니 비트코인이 글쎄 4만 달러까지 떨어졌어.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굉장히 좀 리스크한 자산 아니야? 뭐 이런 기사가 또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사이클마다 10배씩은 계속 올랐어요. 물론 이게 지금 시총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이게 뭐 정비를 하진 않겠지만은 과연 26년에는 또 어떤 기사가 나올지 또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긴 해요. 26년에는 아니 글쎄 40만 달러로 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나올라나? 안 나오겠죠, 40만 달러는. 그 너무 큰 바람인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비트코인은
상승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맞닿아 있는 이 체감으로는 굉장히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조금 그냥 여유를 가지고 한 발 물러서서 봤을 때, 줌아웃해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그럼에도 이렇게 큰 상승을 계속해서 해왔던 자산 클래스이고, 지금 2020년대 들어서부터는 이제 실제 자산 클래스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실제 기관들이라든지 이런 뭐 새로운 뉴 메타, 뭐 P2E, 뭐 NFT,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디파이라든지 이런 진짜 실제 생태계들이 생겨나면서 좀 더 암호화폐에 다가가기 쉬운 그런 접근성도 좋아지고, 실제 투자가 점점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보시면서 좀 희망을 많이 돌리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비트코인이 진짜 얼마 갈지 모르겠어요. 한 2030년에 얼마일까? 2030년, 저 그 생각을 가끔 해요. 2030년에 딱 그걸 보고 오는 거야. 코인 마켓캡 이거 상위 차트를 딱 2030년 1월 1일 거를 딱 이렇게 1위부터 12위까지만, 이렇게 10위까지만 줬다. 10위까지 줬다. 딱 이걸 보고 올 수 있는 찬스를 하나 받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보고 투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재밌겠네요. 그래서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반등이 결코 전고점을 향해 가는 반등이라고 보기는 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거 누누이 말했지만, 여러분들은 좀 그걸 잘 기억하시고, 지금 반등 구간에서는 조금 단기로, 단기 정도로, 아니면 뭐 내가 장투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은 좀 단기로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